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인권 교육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서울노동광장의 공분자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임금은 협동과 연결해서의 권리 나눔이다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동자란? 노동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이 있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노동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맛은 어떤 맛이 떠오르시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사람마다 다양한 색과 맛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죠. 그 전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근로자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로는 사무직, 회사원, 정신노동하는 사람, 노동하면 혹시 육체노동, 몸 쓰는 사람,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굉장히 많은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근로는 부지런할 근에 일할 노자여서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용자 시각의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주도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면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한번 이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막대사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이 막대사탕이 내 손에 오기까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노동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모든 별로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모든 별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막대사탕 하나를 잘 살펴보시면 이 사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노동자들이 있었을까? 자, 전지에 마인드맵이나 또는 자유로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쭉 다 적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 느낌을 각자가 적어보고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을 적으셨나요? 네, 일단 사탕수수가 필요하죠. 그 농민부터 해서 그 사탕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를 연구하는 사람들, 일단 포장지가 뭘로 되어 있나요? 비닐로 되어 있죠. 그 비닐의 원재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석유입니다. 그리고 막대 사탕을 지탱해주는 플라스틱도 다 석유거든요. 그 석유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수입해 오나요?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막대 사탕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노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인의 노동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먼저 활동을 하나 해볼 텐데요. 자, 행복한 밥상 차리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마음껏 상상하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족 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모둠끼리 아니면 나 스스로가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아들, 고2의 아들이나 중1 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혼자 사는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엄마나 고3 딸, 고1 아들, 초3 아들 이렇게 각자가 상상해서 그 가족을 구성해 보세요. 자, 구성을 하셨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식비, 그리고 우리는 잠을 어디서 자죠? 자, 각 집에서 잡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비용, 입어야죠. 그래서 옷값이나 이런 것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자, 우리 혹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
그다음 우리가 전기, 수도, 그다음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더라도 문화생활비가 필요하죠. 절대 이거 없이는 요즘 못 살죠.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비 등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적어보시고요. 얼마 정도면 우리가 한 달 살 것 같아. 이거를 한번 쭉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네, 작성해 보셨죠? 자, 그걸 토대로요. 행복하셨죠? 자, 이 정도. 근데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보통 막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최저임금으로 한번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 맞춰서 행복 밥상에 있는 그 항목과 금액을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올해 2022년의 최저임금은 자, 시급으로 따지면 9,160원이지만 자,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입니다. 이건 해년마다 바뀌지만 일단 2022년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행복밥상에서 하셨던 그 금액에서 다 조정을 해 보시겠어요? 19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최저임금에 맞추려니까 포기해야 할 것도 줄여야 할 것도 참 많아지죠.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노동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저임금 밥상이 행복 밥상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협동과 연대로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를 한번 보고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근로 형태별 월 평균 임금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 2018년, 19년 봤을 때 어떠신가요? 50% 정도의 차이가 나죠. 평균 근속 시간도 보시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 연수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가입률 자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불평등이 현재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걸 해소할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919년에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ILO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선언했거든요. 자, 1966년에 유엔에서도 자, 노동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보수를 받는다라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은 뭘까요? 자, 같은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대해선 나이, 성별, 신분의 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요. 후쿠오카쿠비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일본 최초로 이 정책을 도입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습니다. 나이,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에 일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다고 이야기해요, 직원들이.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면 회사 경영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는 사회의 우려와 달리 회사의 영업이익이 7년 사이에 3배나 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만큼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짐을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상상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 국가와 B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A 국가는 병원 진료비 평생 무료예요. 자, 교육비도 대학까지 무료.
대학생은 매달 약 120만 원을 생활비로 받는데요. 초등학교 7학년까지 시험이 없어요. 등수도 없어요. 너무 좋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능일 뿐이래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혹시 실직하면 2년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요. 다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준대요. 노동조합 조직률도 70%에 달하고요.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이유가 자존감과 연대감이래요. 그리고 부자들은 월급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요. 자, 이런 국가와 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한번 볼게요. 자, 병원 진료비 어때요? 건강보험이 그나마 많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 부담도 되게 많죠. 교육비가 지금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예요. 대학 등록금이 연 7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네, 초등학교부터 시험 경쟁, 네, 입시 중심 제도에 지금 완전히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본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별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늘 걱정스럽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금 현재 한 1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금도 19.5%밖에 안 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두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돈 걱정, 학력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면 지금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A국가와 같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지제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할 권리,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을 권리, 이제 이런 권리 없이 복지 대상으로만 남겨놓으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취약한 것으로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배제와 차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선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이나 노동 조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찾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상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임금을 높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임금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의 힘과 협동으로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타인의 노동 나눔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 협동과 연대로서의 권리 나눔인 임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